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이 더더욱 확산되는 상황인데 그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점을 찍는 과정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은 그래도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미크론 관련된 지표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 거고요. 이번 주말간에는 사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약간 선행 지표로 좀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또 좋게 마감됐고, 주말간에 가상화폐 시장들 좋았고 해서 다음 주 초는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지표,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관심도가 집중될 것 같고, 분위기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전략 시간에는 이슈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는데, 셀트론의 그 칵테일 항체 그리고 이제 흡입형 이제 섞어서 하는 그 치료제가 지금 미국 FDA 이제 임상 3상 승인 받고 4월달 들어가게 된다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분식회계 이슈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전략상 또 현명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한번 내용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지난주 시장을 완전히 폭락시켰는데 국내외 전부 다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주범이 이제 애플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짚어드리면서 이제 빅테크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이 담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주말간에 나왔던 그런 어떤 전략 리포트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2월달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략 구상 하시는데 또 도움되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장 마감부터 한번 해드리죠. 나스닥이 지난 금요일날 1.5% 상승했어요. 그래도 2.4%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 아쉽긴 하지만 막판에 이렇게 좀 쭉 빠진 거죠. 흘러내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는 보합 정도, S&P 500은 0.5%, 역시나 이제 막판에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돼가지고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추세적으로 이제 S&P나 다우는 그래도 중장기평선 위에서 이제 있는 형태고, 나스닥은 중장기평선을 돌파 못하고 옆에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 하지만 최악의 어떤 투자 심리, 추세적인 흐름, 하락 조정은 좀 일단락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WTI는 더 강하게 치는 흐름을 좀 전개하고 있어요. 2% 상승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가 불안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고, 국채 10년물 국채금리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폭을 좀 낮추는 역할을 좀 했겠죠.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빠진 채 마감했고, 러시아는 보합 정도 마감했네요. 메타는 이제 보합 정도 마감했는데요. 시간은 조금 이제 돌리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어떤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는 한 16%까지 상승했는데 플러스 13%로 이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됐고, 애플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은 어떤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도 3.6%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일주일 동안 폭락했다가 이번 주는 그래도 이제 설 연휴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이틀 동안 전개됐는데, 금요일 날은 그래도 중장기평선 위에서 장대 양봉으로 빵 쳤어요. 그래서 우호적으로 됐고 빨리 돌렸잖아요. 중장기평선 회복을.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빨리 빵 해줬고, 그래서 미국장이 급락한 와중에도 장중에 이제 아마존 때문에 플러스를 나타내는 어떤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세게 이제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거, 다음 주 이제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슈적인 부분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 전략 또 세우는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 상간에 변화를 보였던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걸 체크해드리는 이유는 가상화폐를 뭐 투자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위험 자산의 대표격이죠. 가장 먼저 움직이고 또 가장 먼저 반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상 자산계에서 가장 위험 자산계에서 가장 위험 선호적인 어떤 측면의 자산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급락할 때 뭐 굉장히 세게 이제 같이 내리꽂았고 또 반등도 이제 나올 때 거세게 나왔죠. 그래서 주말 상간에 이제 흐름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흐름을 좀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제 상당한 또 급반등을 해준 그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했다가 그걸 전부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좀 유의미한 4천만 원 초반까지 쭉 밀렸었는데 이게 어느덧 5,100만 원 근방까지 가 있네요. 그래서 주말 상간에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대표격이죠. 이더리움도 보시면 급락 지점의 초기 지점까지 올려서 이제 되돌림을 만들어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좀 약간 중심선이라 볼 수 있는 요 이평선이죠. 20일 이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선을 계속 저항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지지받는 형식으로 이제 약간 좀 돌리는 형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롯한 가상 자산의 흐름들이 다소 좀 반등이 좀 세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샌드박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된 가상화폐 대표격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요거 저도 이제 한번 구입해 보려고 뭐 가상 뭐 지갑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이제 당연히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밀렸다가 그 점을 또 되돌리는 흐름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제 전개됐죠.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되돌린 흐름들이 지금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좀 형성이 됐고 이번 주말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하면서 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초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뭐 돌발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가상자산의 흐름과 비슷하게 상승의 어떤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많이 이제 드렸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뭐 이 가상자산의 대장주 격이면서 사실 화폐의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대안적인 성격의 어떤 자산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뭐 5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볼 때도 뭐 수억의 가격을 좀 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죠. 피델리티가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안에 주류 자산이 될 것이다 해서 큰 손들의 이제 비트코인 상황이 굉장히 좀 거센데요. 정부는 싫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그러는데 뭐 진전되는 게 잘 없죠.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26년 안에 주류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면서 채굴까지 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거겠죠. 작년 6만 7천 달러 선을 뚫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3만 7천 달러로 반토막이 났지만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사랑은 여전하다. 피델리티뿐 아니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최근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했다.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사서 그냥 본업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대표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장 마이크 세일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전망을 했는데 뭐 결국은 이 탈중앙화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수요를 더 강화시키는 흐름이 결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액션들이 결국은 도리어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어떤 촉매제가 될 것이다. 더욱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또 희소성이라든지 또 이제 공급량 제한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부각되고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그 비트코인은 뭐 다른 뭐 잡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르죠. 그런 것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사라질 텐데 비트코인은 이미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은 더욱더 그 위상을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은 대세라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금에 대한 투자는 비트코인을 사서 노년까지 들고 있는 게 결국은 지금 불입하고 있는 뭐 그런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주류 자산 될 것이다는 피델리티의 이런 어떤 발언들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주말 상간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코로나 이제 CTP59 이제 그 레키로나죠. 레키로나를 전 세계에 이제 공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환자, 뭐 한 4만 명 넘는 환자에게 이제 제공해서 투여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연구 기관들 이런 데서 지금 오미크론에 뭐 효능이 없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우세종이 되고 있고 뭐 지금은 거의 뭐 대부분이 걸린 사람은 오미크론일 겁니다. 얼마 전까지 80%가 오미크론이었으니까. 그래서 CTP59 이제 레키로나를 사용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거라 봐요. 지금부터는 사용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내든 해외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로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CTP63 결국 이제 그 칵테일 그 항체죠. 칵테일 항체 치료제 이날론과 함께 이제 흡입형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임상을 뭐 국내 그리고 이제 호주 쪽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CTP63 결국 이제 이제 칵테일 항체 치료제죠. 지금 모든 변이에 이제 효능을 보이고 있다고 셀트론이 이제 그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요 이제 칵테일 항체랑 요 이제 CTP66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명칭을 알게 됐네요. 그 흡입형, 흡입형 이제 항체 치료제, 흡입형 항체 치료제 이제 요 같이 섞는 요 치료 요법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경증, 중등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승인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2상 건너뛰고 1, 2상 건너뛰고 바로 인정받은 거죠. 이미 이제 뭐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했던 결국 이제 레키로나의 흡입형 CTP66에 대해서 인정받고 이날론 요 이제 이게 헷갈리네. 이날론과 하는 게 이제 요거죠. 흡입형이고, 이게 이제 칵테일인데, 결국 이제 호주에서 임상하는 부분들, 뭐 안정성 정도 이제 확인된 부분들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바로 이제 3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을 내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환자 모집 들어간 건 아니고요. 뭐 지난 이제 4일날 요거 이제 공고됐습니다. 포스트가 돼가지고 FDA 요 사이트에 이제 임상 사이트죠. 미국의 임상 사이트에 이제 올라왔고, 여기 이제 임상 3상이라는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그 2,200명 환자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될 건데 그 이제 스타트하는 이제 시기가 이제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2달 뒤 남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프라이머리 뭐 엔드포인트 같은 거 1차 이제 충족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제쯤 나올 건가 요거는 지금 11월 4월 달부터 임상을 이제 스타트를 하면 11월 정도에 올해 11월 정도에 주요 이제 그 임상 결과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좋은 어떤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면 이제 뭐 긴급 승인 같은 거,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걸 좀 하겠죠. 결국은 지금 코로나는 미국에서도 급진적으로 이제 뭐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증자도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 관리, 치료 그리고 독감처럼 이제 어떻게 뭐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도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치료제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들이 좀 옵션이 필요할 겁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을 거고 또 이제 효능이 굉장히 좋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뭐 흡입형으로 이런 것도 좀 구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이 뭐 다양한 변이에도 들어맞는 그런 치료제, 뭐 셀트론이 지금 뭐 가장 급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다양한 옵션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텐데 그걸 인정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상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는 뭐 결국은 미국에서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인됐으니까 바로 삼상으로 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해 달라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임상의 이제 종료는 완료는 내년 1월 달로 이제 이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가에 대한 반응은 코로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큰 모멘텀을 좀 가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 거죠. 주말 상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셀트론 주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셀트론 주가는 그래도 이제 수급은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 기관들의 매도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점차적으로 좀 매수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 흐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급반전하는 어떤 추세적인 어떤 전환이라든지 강한 어떤 반등세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주식 주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급은 마찬가지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도 더 이상은 이제 큰 매도를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약간 투자 심리 자체가 분식이라는 회계 분식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의혹이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인데 조금 이제 일단락 돼버리는 게 결론이 나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나오진 않고 있죠. 외국인 수급,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최악의 어떤 구간을 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가 이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수급이 막 내리 꽂아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지나서 이제 투자 심리 어떤 회복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분식 회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이제 증선위에서 뭐 촌 논의를 이제 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셀트론 그룹 분식 회계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착수한 지 3년 만이다. 아니 무슨 3년 만에 이거를. 다만 증선이 논의가 시작 단계인 만큼 최종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된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설 연휴 전 셀트론 분식회계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감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고 2월 중 증선위 일정에 맞춰 안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감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약 2달간 진행됐다. 감리위 관계자는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감리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정리해서 증선위에 전달했다.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감원이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고의로 이제 분식을 했다고 이제 감리에 착수를 했었는데 헬스케어 제약이 이제 재고 잔산 손실을 축소해서 반영했다. 이게 뭐 유효기한이 뭐 이렇게 또 오래되고 하면 그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감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위원회에서는 회사의 과실인지 고의인지 여부가 논의 중인 것이다. 과실인지 이제 고의인지 고의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중하게 이제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건을 올리면 뭐 결론이 바로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선위 결론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의 다양한 법리와 쟁점을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논의되면 결론 시점을 확정 짓기가 어렵다. 회계와 불공정 거래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뿐만 아니라 제재 안건도 최근에는 금융위 안건 소위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도 있네요. 주주 수도 이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결정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내리려고 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은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왜 이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어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계속 양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언론은. 그러니까 아니, 저 내용이 지금 뭐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의 사안을 계속 가지고서 언론에서 양산을 시키잖아요. 원료의약품 기한은 고무줄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사들이 양산되니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제대로 된 어떤 강한 어떤 반등이나 추세 반전이 좀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주가를 보면 뭐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요. 3인방 모두 1년 동안. 아니, 누가 보면 이게 무슨 뭐 망할 기업으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실적이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줄 알겠어요. 그렇죠. 좀 의아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너무나 이제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뭐 처사들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게 좀 아쉬운데요. 결국은 진실은 뭐 밝혀질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치를 다시 돌리는 가치를 회귀시키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의로 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 결론 지어지거나 판가름 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회사 측은 결국은 이런 모든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3사합병을 조속히 단행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뭐 칼자루는 회사가 지니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 기다림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명한 거는 3사 모두 주가는 정말 과매도권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고 보여지고요. 가치 대비에서도 너무나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어쨌든 3사 모두 좋은 어떤 시기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슈 나오는 것들 체크해드리면서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을 급락시킨 주 원인 메타 플랫폼스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 급락인데요. 사실 뭐 26% 목요일날 급락하고 뭐 금요일날 아직은 급반등하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목요일에 터졌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를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 금요일 날을 이제 약보합 정도 마감은 했지만 양봉으로 전환시킨 건 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최악의 어떤 뭐 실적 쇼 발표 뒤에 이제
안 좋은 가이던스로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죠. 그 다음 날도 낙폭을 보이다가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며칠 이렇게 또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빵 이렇게 위로 튀면서 빌 에크먼이 뭐 밑에서 바닥에서 엄청나게 샀다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또 올랐죠. 일단 이게 여기서 막 치고 달리는 건 아직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예, 마이크로소프트 그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것도 저런 구도의 이제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분석 제가 마감 영상에서도 해드렸지만 집토끼가 그러니까 본업이죠. 그 광고 쪽 그쪽이 이제 좀 좋진 않게 나온 거죠. 결국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석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이 좀 애플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 기사를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하고, 집토끼가 약간 좀 허물어지고 약간 둔화되는 흐름이면 지금 메타버스라는 사업에 연간 막 12조씩 막 손실 보기도 하면서 계속 쏟아부으면서 뭐 여기서 이제 뭐랄까 뭐 수익이 발생하는 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밸류가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충격을 크게 준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200조가 날아간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래서 야, 참 메타버스가 뭔가 좀 가시적인 뭔가 성과라든지 미래엔 많이 벌 수 있다는 어떤 뭔가를 확실히 좀 시장에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 되돌림의 시간이 전환점이 좀 빨리 돌아올 거라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뭐 집토끼가 약간 좀 알아놓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 또 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구글도 그렇고 이 페이스북 메타도 이제 그렇고 그 광고 수익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쪽에 이제 광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뭐 사실 이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이기도 하지만, 구글은 이제 광고 수익 증가가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 좋게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메타가 왜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을까? 여러 분석들을 하는데 그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애플로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글은 이제 이미 뭐 안드로이드 갖고 있고 메타는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가장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이 플랫폼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새로운 어떤 시대, 이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던 이 두 기업의 그 플랫폼이 결국 메타버스라는 시대로 넘어갈 때는 거기에서의 플랫폼은 내가 주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막 이제 주커버그가 지금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쏟아붓고 인력을 데려가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새로운 시대에서는 우리가 플랫폼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메타가 지향하는 바는 그런 플랫폼의 어떤 선점일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집토끼 기존의 이제 사업에서 플랫폼을 쥐고 있는 게 애플,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 좀 액션을 취한 게 지금 페이스북의 실적에 이번에 영향을 좀 미쳤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이 지난해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이 메타의 실적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뒤에 이제 주가 26%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200조가 아니라 300조구나. 300조가 넘는 돈이 이제 증발했는데,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시총 손실액으로는 최대 규모로 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어요. 깜짝 실적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주가에도 이제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두 회사의 이제 매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곳은 결국 이제 광고 사업이었어요. 알파벳의 광고 매출은 33% 늘었지만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은 20% 성장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 변경에 따른 매출 손실액이 12조 이상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된다 해서 이제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주가 급락이었던 주 요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떨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떨어진 이유가 올해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상당한 어떤 급락을 야기했던 것 같고요. 이날 언급된 이제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은 지난해 4월 애플이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이다. 이게 뭐냐면 앱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추적을 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건데 그동안은 이 광고주 식별자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용하는 우리가 우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마세요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광고주들, 식품회사나 뭐 회사, 핸드폰 회사나 이런 광고주들이 우리들의 사용자들의 활동을 추적한 뒤 그냥 맞춤형 광고를 이제 제공하면서 더 타겟팅 높은 광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광고 단가 상승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애플이 지난해 4월달 앱 추적 투명성이라는 요거를 이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우리들의 개인 정보를 추적하려면 반드시 우리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이제 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고를 제대로 좀 붙이지 못하는 광고 단가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구글은 자기들이 안드로이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커버할 수 있는데 이 애플의 여기는 사실상 이제 페이스북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에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아이폰 디바이스와 iOS라는 운영체제 OS를 다 끼고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제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끽소리 못하고 뭐 페이스북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메타 같은 경우 전체 매출에서 광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예요. 그러니까 이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제 메타의 경우 자체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없어서 그간 구글과 애플에 의존해 왔다. 반면 알파벳은 자체 운영체제인 OS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 동의 없이도 구글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고객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에 뭐 저런 정책이 영향을 미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ATT 도입에도 알파벳이 메타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년간 동행했던 구글과 페이스북의 주가, 뭐 결국은 실적이겠죠. 실적도 동행했던 그 두 기업의 주가와 실적이 애플의 사생활 보호 정책이 바뀐 작년부터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ATT 도입 이후 아이폰 사용자의 95% 이상이 광고 추적을 허용하지 않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사업이 주가에도 앞으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여지는데 상당 기간은 좀 뭐 적자는 이어질 것이고 그 적자 폭도 이제 줄어들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투자들이 집행이 돼야 되고 인력도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만 이제 12조 원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결국은 본업 자체, 광고 자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미래 성장 능력,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의 어떤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 좀 평가 내리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 저커버거의 CEO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가상 세계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가 원하는 건 애플과 구글로부터 자유로워져 메타만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서 결국 자기가 플랫폼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그걸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주가에도 핵심 요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네요. 메타버스 시대로의 도래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뭐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 크기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그동안 걸어온 어떤 길, DNA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 자체에서 어떤 뭐 플랫폼을 쥔 기업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둔화되는 부분 가지고서 이 기업에 대한 폄하
혹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추세로 바라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투자를 집행하면서 새로운 시대에서는 주도력을 보이고자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제가 볼 땐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올바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분기 단위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또 뭐 방지턱 개념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메타버스 관련된 성과를 주목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리포트에서 이제 시장 전략 부분 한번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볼게요. 다음 주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가장 그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은 시장의 어떤 방향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이제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1월 이제 CPI, 이제 소비자 이제 물가 지수죠. 예, 여기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7.2% 상승할 걸로, 뭐 대체적으로 좀 컨센 자체가 높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올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금 덜, 예, 뭐 컨센 대비 덜 나온다든지, 너무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닌 정도였던 흐름이 나오면 좋겠죠. 예. 어쨌든 10일 목요일 미국 CPI 확인 이후, 이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대신에서 뭐 작년 말부터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을 계속 냈는데 지금까지 좀 잘 맞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가져와 봤고, 미국 CPI 확인 이후 단기 기술적인 반등을 마무리하고 2차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높게 나오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11일은 한국에 이제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고, 14일에는 MSCI 이제 이머징 그리고 ACWI의 이제 리밸런싱이 있다는 거죠.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이제 이쪽에 뭐 수천억의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 정도의 충격은 아니겠지만 수급 불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다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마무리 짓고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많은 이제 전략가들이 이제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뭐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견도 있고, 작년에 이제 많은 리서치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상승장의 얘기를 주로 많이 했지만 대신에서는 꿋꿋하게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피 2800선 전후까지. 하지만 이제 추가 반등 시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여갈 것을 권고한다. 즉 이제 뭐 현금화 일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코스피는 중기 하락 추세 속에서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속에서 단기 반등 국면에 진행 중이다. 근데 뭐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다시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될 거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견도 있다는 거 정도로 한번 보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쪽에 대한 기업들이 좀 살아나면서 그쪽에 대한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정점 형성 이후 감소 전환되고 있다 해서 초록색 보시면 미국 확진자 수 확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죠. 미국 코로나 사망자 수, 치명률 이런 것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좀 전개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물가도 낮추겠죠. 사실 임금 부분이 지금 좀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좀 뭐랄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이 또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또 차량 이제 많이 움직일 것이고 뭐 기름값 더 올라갈 거고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고용이 아니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쉬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이제 다시 또 돌아오면 노동 비용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일 수도 있고 물가에 미친 영향이 약간 좀 상충 관계가 있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이제 케이스입니다. 국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뭐 3만 명, 4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막 3만 명, 4만 명에서 막 6만 명, 7만 명으로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느냐? 이게 이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이 치명률인데 치명률 자체가 델타일 때는 델타 변이 때는 0.8% 정도였는데 오미크론에서는 0.16%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는 60세 이하는 오미크론 같은 경우 사망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감기 독감이잖아요, 이거. 예, 독감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리 이제 그 리오픈 관련주, 뭐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인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단발성으로 움직였었잖아요. 뭐 여행주도 이런 것들. 근데 조금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런 어떤 데이터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감기 독감화 된다고 우리가 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 투자 전략을 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 신약주들도 좋아지는 흐름으로 국면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의거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빚어지게 만들면서 물가가 이렇게 대란이 펼쳐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코로나 이제 정점 찍는 부분들은 공급망 차질을 이제 개선시키고 공급망 차질 지수 이런 지수가 있네요. 지수 하락을 반전시키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내 수출 물량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좋게 만들고 신흥국들 좋게 만들겠죠. 신흥국들이 생산기지인데 이게 원활하게 생산 못하니까 이 침체한 건데 신흥국이 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2개월 연속 이런 공급망 차질 지수도 정점 형성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좀 체크해드리고 싶은 내용. 국내 소프트웨어, 뭐 게임 제외하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죠. 소프트웨어와 화장품 업종의 주가 할인율 최고치다. 화장품도 너무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단기 주가 회복 시도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제 금리 인상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제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인상의 행렬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드러진 어떤 부분들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인데요. 이게 2010년 그리고 2007년도 이때 급등했었던데 그때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을 전가해서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음식료 기업들도 좀 우호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제 뭐 건설, 음식료 이런 것들은 사이클적으로 좀 좋아지는 국면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보시면 그 안에서 뭔가 좀 히트 상품들 가격 전가를 잘해서 실적적으로 이제 개선되는 그런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